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메모리카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메모리카드 뭐 사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은 100%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포인트를 좀 잡고 가자면은 일단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라는 거는 진리죠, 진리. 메모리 카드 같은 거 보면은 겉에서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건 뭐 3, 4만 원 이러고 어떤 건 막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싼 게 괜히 싼 게 아니고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격만 보고 이게 싸니까 경제적인 거겠지라고 구입하시면은 조금 돈 낭비를 오히려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무조건 비싼 거 사면 장땡인 것도 아니에요. 최고가 최적이 아니라는 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호환이 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나 내가 사용하는 블랙박스에서는 뭐 한 10만 원짜리면은 충분히 기기 한도 그 능력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괜히 거기다가 한 30만 원짜리 사봤자 20만 원은 쓸데없는 지출한 셈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호환되는 최고 수준까지만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별도로 검색해서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프라인 가서 구매하는 건 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메모리 카드를 잘 아시면 뭐 사셔도 되겠지만은,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는 제대로 된 매물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오프라인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뭐 문방구라든지 모닝글로리 뭐 이런 문구점 있잖아요. 이런 데서 파는 건 뭐 거의 그냥 재고떨이고, 카메라 전문점이라고 할지라도 저기 뭐 남대문이나 뭐 용산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벽 구석에 걸려져 있는 거 보면은 좀 옛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런 걸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재고를 여러분들이 털어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별도로 검색하라는 게, 그 보통 카메라나 블랙박스나 이런 기기 사면 밑에 선택 옵션으로 추가해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렇게 사면은 바가지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상술이긴 한데, 내가 판매하는 카메라 같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초보자분들 많이 쓰시는 카메라죠. 이런 거 이제 컴팩트 카메라 최저가로 걸어놨어요. 예를 들어 땀들은 막 이거 한 90만 원에 파는데 나 혼자 한 87만 원, 88만 원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제품이 다나와나 이런 데서 최 그 상단에 뜨겠죠? 그러면은 이걸 구매하실 때 뭐 이런저런 거 뭐 가방이나 아니면은 뭐 메모리 카드나 사면 좋습니다라고 유도를 하는데요. 그때 메모리 카드나 가방 같은 걸 선택으로 구입하시면요, 그때 거기서 마진을 남겨 먹으려고 바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상수에 넘어가지 않으시려면은 따로 검색을 해가지고 구입하시길 제가 권해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메모리 카드는 소모품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 사가지고 천년만년 쓰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대충 사서 쓰다가 내가 도대체 이거를 언제 샀지?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되면은 그냥 새로 하나 구입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메모리 카드라는 게 사용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 한도까지 다 차면은 제품 수명이 끝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촬영하다가 데이터가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 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유의하실 게, 이 메모리 카드는 백업용 장치가 아닙니다. 버스 정거장처럼 잠시 들렸다 가는 곳이라서요. 여기다가 뭐 촬영 데이터 쌓아놓고 한 3년, 5년 있다가 리더기 연결해서 PC 연결했더니 안 읽혀요. 데이터가 날라갔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잘 버티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촬영하고 오시면은 빨리 PC나 백업 장소로 옮기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자면 오늘 영상에서 다룰 거는 여기 한 4번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요즘에 메모리 카드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일단 많이들 사용하는 게 이제 SD 카드, 가장 전통적인 카드죠. 그리고 그 조금 사이즈 줄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고, CF 익스프레스 타입은 A랑 B가 있는데, 이건 최근에 들어와서 성능이 좋은 카메라에 이거 이제 슬슬 상용화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반짝했던 XQD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많이 잠깐 떴다가 좀 사라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CF 카드도 있고 뭐 흉악한 그 메모리 스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옛날 얘기는 안 하고요.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새로 산다고 할 때 뭘 사면 좋을까 얘기니까 너무 옛날 거 말고 한 요 정도로, 얘는 살짝 격가지로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SD카드랑 마이크로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데, 1GB부터 32GB까지는 SDHC라고 하고요.
64GB부터 1TB 이상, 그리고 좀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용량 많은 거는 1TB짜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SDXC. 그러니까 HC가 있고 XC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용량 때문에 갈립니다.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어떤 기기에서는 우리는 HC만 호환이 돼요. 우리는 XC만 호환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도 이런 기기가 있기 때문에 호환 여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가끔 요 1GB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그냥 SD라고 하는데 뭐 이거 진짜 아실 필요가 없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다. 또 이 저장 방식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저장을 하는 하나의 셀 안에 1비트를 넣을 거냐 2비트를 넣을 거냐 3비트를 넣을 거냐 그 얘기인데, 뭐 그런 복잡한 얘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알 것은 이러한 저장 방식에 따라서 내구성이 차이가 나고 또 가격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겠죠. 일단 싱글 LC는 우리가 뭐 볼 일이 없어요. 제품이 없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사용할 일이 없고 보통 이 둘 중에 하나 구입하게 되는데, MLC 같은 경우는 평균 1만 회 정도 작동하면은 메모리 카드가 죽습니다. 예를 들어 256GB면은 뭐 256만 기가바이트를 쓰면은 메모리 카드가 죽는데 상당한 용량이라서 다 쓰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그리고 TLC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회 정도 쓰고요.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닌데 MLC가 속도가 좀 더 빨라요. 대신에 가격도 좀 더 비쌉니다. 이게 샌디스크의 제품인데, 물론 요게 이제 익스트림 프로라고 좀 더 상위 브랜드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MLC는 1기가 170MB/s, 쓰기가 90MB/s인데 TLC는 요거는 1기가 120MB/s이고 쓰기는 잘 안 알려줘요. TLC 제품은 쓰기를 명확하게 공시하는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안 알려주는 애들 대부분 한 30에서 한 40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격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게 조금 납득이 되죠. 읽기는 우리가 얘에서 이제 자료를 빼가지고 PC에 넘길 때 속도고, 쓰기는 사진을 찍을 때,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하는 속도인데, 그 속도가 뭐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생긴 건 비슷해 보여도 성능이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비싼 게 괜히 비싼 거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액션캠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또 블랙박스 많이 쓰이는데, 얘네들은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 카드 표면에 써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작아서 써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박스 패키지에는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기 같은 경우에는 120MB/s 이상 나오면은 최고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쓰기도 90MB 이상 나오면은 최고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속도가 나오는 제품 중에 내가 이제 납득할 만한 가격의 제품이 있으면은 구입하시면 거의 뭐 실패하실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댑터 같은 경우는 좀 물음표인데, 이제 어댑터가 뭐냐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SD카드 사이즈에다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어댑터에다가 뒤에다가 마이크로 SD 집어넣어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어댑터를 쓰면은 성능 저하가 있냐 없냐 상당히 이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테스트를 찾아보면은 성능 저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성능 저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같이 동봉되어 판매하고 있는 정품 어댑터를 쓰면은 대체로는 성능 저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그냥 일반적인 SD카드 쓰는 기기에는 그냥 요거 사서 쓰는 게 좋고요. 저는 안정성 면에서는 이런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굳이 그걸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뭐 쓰시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블랙박스용으로는 내구성이 좋은 MLC를 쓰는 게 좋다라고 이제 옛날에는 이게 타당한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3D TLC다 뭐다 해가지고 TLC 위주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MLC가 가격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최근 나오고 있는 최신 TLC 제품이 좀 더 싸니까 그거 사다가 죽으면은 그냥 새로 사고, 그게 더 오히려 돈을 세이브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판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추천 제품 몇 개 알려드리자면, 저는 마이크로 SD 카드는 삼성께 짱이라고 합니다. 국산 제품 이용해야겠죠? 삼성전자께 짱이에요. 삼성전자 거는 뒤에 숫자가 붙어요. 2021년 버전이 있고, 요 전이 아마 2018년도 버전일 텐데, 아무튼 그리고 앞에 2보가 오는 게 있고 프로가 오는 게 있는데, 2보가 이제 가성비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로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인데, 가급적이 이 둘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은 거의 뭐 실패를 하실 일이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지고 베타 테스터로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 사면은 성공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블랙박스에 쓸 거라서 난 찜찜해가지고 MLC를 굳이 원한다면은 2018년도 제품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쓰기가 30MB 밖에 안 나와서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거 사셔가지고 죽으면 새로 사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SD 카드인데 이게 줄임말이 Secure Digital 카드 약자래요. 근데 이거 사실 때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UHS2냐 1이냐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V30이냐 60이냐 90이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 클래스 10이냐 뭐 U3냐 U1이냐 이거는 조금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는 저런 걸로 판단하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적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로 메모리 카드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써져 있는 게시물들이나 자료가 있으면은 옛날에 작성된 거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UHS2랑 1은 생긴 것도 조금 다른데 이게 칩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도 UHS2가 있기는 한데 저는 거의 제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기는 조금 어렵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UHS2다 그러면은 이런 풀사이즈 SD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의 단순 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이 더 성능이 우수하다고 보장되진 않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무조건 얘가 성능이 더 좋고요, 가격도 더 비싸요. 그리고 사용기기 뭐 카메라나 이런 데나 또 리더기도 호환이 되지 않아도 이게 교차해서 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UHS1 호환 제품인데 여기다가 UHS2 메모리 카드 집어넣으면은 잘 작동됩니다. 다만 속도가 제 속도가 다 안 나올 뿐이죠. 그리고 리더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UHS2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리더기가 호환이 안 되는 그냥 UHS1 리더기에다 집어넣으면은 복사는 되는데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섞어서 교차해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은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호환이 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하지만 기기에 사용할 때는 이게 뭐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나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 촬영된 결과물이나 자료 같은 거를 PC로 복사하실 때는 와, 속도가 진짜 빨라서요, 돈값으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클래스로 구분하기도 했고 U3 뭐 U1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비디오 클래스라고 V30, V60, V90으로 심플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2022년 기준에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최소한 V30은 돼야 된다. 이것보다 못한 메모리 카드는 지금 사는 건 좀 돈 낭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V60 정도 구매하는 것도 가성비가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이런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뭐 V30으로 충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V60은 돼야 뭐 4K 60p나 120p 이런 거 편하게 녹화할 수도 있고요. 사진 같은 거 촬영할 때도 편하게 버퍼 빠지니까 뭐 가성비로 두루두루 앞으로 좋은 카메라 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V60으로 구매하시길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그리고 V90을 사시면은 사실상 메모리 걱정은 끝이다. 뭐 여기 뭐 성능 때문에 뭔가 제한이 걸려서 녹화가 안 되거나 이런 걱정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먼저 V30은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제품 추천해드리는데, 특히나 이 128GB짜리 제품은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256GB 좀 고용량이 필요하시다면 그때 7만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뭐 7만원이면은 그냥 요거 두 개 사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여러 개 쓰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쓰다 보면은 분실할 수도 있고 뭐 파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메모리 카드를 집에 놓고 왔는데 백업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량이 큰 거 하나보다는 두 개로 나눠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V30 요 구간대에서는 이걸 그냥 압도적으로 추천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V60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니 걸 추천해 드리는데, 소니는 이게 E가 있고 M이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G가 있는데, 요 M이라고 되어 있으면 한 중간 정도 되는 트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일반형이 있고 터프 모델이 있는데, 터프 모델은 재질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실제로 내구성도 좀 더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요 구간대에서는 요 터프 모델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다나와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는 126만원인데, 만약에 실제로 요 금액이 좀 구하기가 어렵고, 얘는 실제로 이 가격인 거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구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때는 이거 구매하시고요. 실제로 한 요 정도 금액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난다 하면은 터프 모델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구성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V90에서는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제일 좋은 거 소니 G 터프 모델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제일 비싸긴 한데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사세요.
읽기 300, 쓰기 299면 최고 속도인데 이거 근접하는 메모리 카드들 소니 거 말고도 있긴 한데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2, 3만 원 차이 날 거예요. 뭐 그게 뭐 한 20만 원 아래다, 뭐 18만 원, 19만 원이다 이러면 고민해 볼 만 하겠지만 뭐 다른 제품이 23만 원, 24만 원이면은 그냥 조금 더 주고 그냥 터프 모델 G 요거 구입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더기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UHS-1이다. 나는 UHS-2 카드 안 쓴다 그러면 그냥 삼성, 소니, 샌디스크, 트랜센드 같이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메이저 회사 거 사시면은 아무거나 사도 그렇게 큰 차이 없고요. 다만 UHS-2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아주 강추합니다. 소니 제품인데 MRW-X1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게 제일 안정적이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하여튼 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추천하는 바이고요. 뭐 메모리 카드도 그렇고 리더기도 그렇고 제가 추천하지 않은 제품이 성능이 뭐 떨어진다거나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게 더 좋았다. 뭐 렉사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SD가 한 두세 개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일찍 죽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왠지 좀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렉사 거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왜 렉사 제품은 전혀 얘기를 안 하세요 할 때 뭐 그냥 뭐 쓰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걸 추천한다는 거 여러 번 또 강조할게요. 다음은 이제 CF 익스프레스 카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유통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고성능 카드고 가격도 상당히 살벌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카메라 얘기인데 카메라나 뭐 영상기기 말고는 이런 메모리 카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타입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잠재 최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초당 1000MB, 아까 SD카드는 최고가 300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1000이 되고요. 타입 B만 돼도 무려 2000이 나와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외장 SSD라고 봐도 되고 실제로 방식도 외장 SSD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캐논이나 니콘 그 플래그십이나 그 고급 기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SD 카드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재질도 조금 메탈틱하고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게 1기 같은 경우에는 1700 이상 나오면은 최고 수준이라 보면 되고요. 쓰기 같은 경우도 1400 이상 나오면은 최고 수준이라 보면 되는데 이게 제품마다 읽기 쓰기 속도가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CF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속도가 얼마인지 제품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품 속도를 보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아무리 요게 빠른 걸 사봤자 예를 들어 쓰기가 1400인데 내가 가진 카메라가 과연 1400MB/s으로 기록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현 시점 바디들은 쓰기 속도가 500MB 이상 잘 안 나와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450을 넘기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 500 넘기는 것도 정말 간당간당하게 넘기거든요. 600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쓰기 1000MB짜리가 있는데 그게 좀 더 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 구입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려면은 카메라 어떤 프로세싱도 중요하겠지만은 발열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이 속도를 내는데도 연사를 치거나 영상 녹화하면은 메모리 카드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발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거 속도를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되 내가 가지고 있는 바디가 이 타입 B로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쓰기 속도가 500 이상 잘 안 나오니까 그것도 함께 고려를 하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격이 살벌합니다. 이게 보면은 512GB짜리는 막 80만원 넘고 이러잖아요. 좀 지혜롭게 소비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천 제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제가 잘 몰라요. 여러 개를 써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봤어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써봤던 제품은 요거 하나뿐이고 리더기는 요걸 썼는데 두 개의 호환은 아주 잘 됐고요. 특별히 사용하면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싼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사진 촬영할 때 버퍼 빠지는 게 장난이 없어요. 이게 연사를 따라락 갈겨보면요 일반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 저장이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CF 익스프레스 카드는 순식간에 저장이 됩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도 롱 GOP 말고 그 프레임 하나하나 다 제대로 저장 안 하는 올 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SD에서 저장이 아예 안 되는 영상 녹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면은 올 인트라는 물론이거니와 오라인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로우 동영상도 내장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괜히 비싼 게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고사양 고스펙의 동영상을 녹화하실 분들이라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비싸도 어쩔 수 없이
512GB나 아니면 1TB, 2TB짜리 굉장히 비싼 메모리 카드를 사야 하는 게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비싸도요, 사용하다 보면은 버퍼 빠지는 거 보거나 아니면은 올 아이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녹화되는 거 보면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가격이 나중에는 별로 안 비싸 보여가 이게 뇌이징이 돼서 100만원, 200만원 지르고 있는 스스로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소니에서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 옛날 메모리 스틱 느낌 난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독자적인 걸 쓰느냐, 메모리 카드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비싸긴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갑이 아프긴 하지만 이거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는 봐요. 왜냐면은 이게 듀얼 슬롯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이 슬롯은 하나인데 이렇게 전면부를 바라보게 하면은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뒷면을 바라보게 하면은 일반 SD 카드도 삽입이 됩니다. 즉 자유롭게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메모리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그 슬롯이 B다 그러면은 SD 카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타입 A는 슬롯이 하나여도 거기에 두 가지 타입의 메모리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거 쓰면 되고요. 이걸 써도 거의 대부분의 촬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 문제는 너무 비싸. 이게 또 심지어 지금 제품이 80GB짜리랑 160GB 두 종류밖에 없고요. 더 높은 용량도 없을 뿐더러 이 160GB짜리도 되게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제품 자체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게 한동안 소니 터프 제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렉사에서도 제품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만 지금 몇 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먼저 사신 분들이 베타 테스트 끝나면 후기 보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자체는 더 좋아요. 읽기도 더 빠르고 쓰기도 더 빠른데 요 160GB 기준으로 무려 10만원 더 저렴합니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고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리더기는 제가 지금 요걸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개강추하고요. 아까 그 다른 리더기 제가 좋다고 했는데 사실 이 리더기가 온 이후로 그 리더기를 쓴 일이 없는 게, 요거 뒤집어서 꽂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SD 카드도 UHS-2, UHS-1 둘 다 아주 문제없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것만 쓰고, 이거는 뒤에 그 USB-C 케이블 꼽는 포트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PC에 케이블로 연결해서 쓰면 되고요. 이름은 MRW G2라고 하고 가격도 그렇게 엄청 비싸지 않고 저는 요거 아주 리더기 강추합니다. 강추. 그 짤막하게 XQD 카드도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주로 니콘 카메라에서 쓰다가 요새는 이제 거의 이제 안 쓰게 된 것 같은데, 이게 CF 익스프레스 타입 B랑 생긴 게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삽입이 돼요. 그래서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 예전에 XQD만 되었다가 펌업을 통해서 이제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도 사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환이 되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호환이 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 카드를 구입하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 이미 구입해서 쓰고 계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구입을 하신다면은 굳이 XQD를 사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쓰고 계신 분들은 잘 쓰시면 되고, 신규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내 바디가 CF 익스프레스 타입 B가 호환이 된다면은 요거 사지 말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사용 다 하신 다음에 리더기를 통해서 PC에 연결하신 다음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거 잘라내기해서 붙여넣기 한다거나 여기에 다른 데이터를 넣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포맷 하실 때도 PC가 아니라 여기 카메라에서 삽입을 해가지고 카메라 내부에서 포맷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뭐 굳이 리스크를 테이킹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나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꼬이는 등 문제가 생긴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타사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소니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럼 이상 진짜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